우리는 계속해서 졌고 그들은 점점 더 자신만만해졌다. 최근 몇 년간 한일 축구의 흐름을 떠올리면 이 문장이 가장 정확한 요약일 것이다. 일본 축구의 성장세 앞에서 한국 축구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야 했다. 특히 연령별 대표팀에서 반복된 패배는 단순한 스코어 이상의 상처로 남았다. 이제 일본은 넘기 힘들다는 불안 섞인 목소리까지 팬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축구는 늘 예측을 배신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패배의 기억조차 모르는 무서운 10대들이 역사의 흐름을 단숨에 뒤집었다. 2025년 12월 중국 장저우에서 열린 운명의 한일전. 대한민국 U16 대표팀은 킥오프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았고 볼을 향한 첫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일본이 월드컵 우승을 외치며 자신감을 키워가던 바로 그 시점,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반 20분, 경기의 균형을 깨뜨린 장면은 명성준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든 뒤 연결된 패스, 그리고 한선재의 침착한 마무리.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 일본의 흐름은 눈에 띄게 꺾였다. 준비된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차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후반전은 더 잔혹했다. 울산 HDW 보석으로 불리는 정우진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공간을 읽는 감각,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움직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냉정함. 그는 연속골을 터뜨리며 일본 수비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더 이상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신력과 자신감의 격차가 그대로 스코어로 반영됐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다. 한국 축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전광판에 찍힌 숫자는 3대0. 낯설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한국 축구가 가장 되돌리고 싶었던 스코어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당한 점수가 아니라 우리가 되돌려준 결과였다. 그것도 일본 원정에서 변명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는 완벽한 방식으로 말이다. 이번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다. 기술,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력에서 한국은 일본을 한 수 위에서 눌렀다. 볼 소유율이나 패스 숫자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었다. 바로 경기를 대하는 태도였다. 한국의 어린 선수들은 한 박자 빠르게 움직였고 한 발 더 뛰었으며 한 번 더 몸을 던졌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중원 압박이었다. 일본이 빌드업을 시도할 때마다 한국 선수들은 공간을 주지 않았다. 볼을 잡는 순간 2명, 3명이 동시에 압박하며 선택지를 지워버렸다. 그 결과 일본은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패스 플레이를 전혀 풀어내지 못했다.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체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은 더 날카로워졌다. 정우진의 연속 득점 장면은 개인 기량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팀 전체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흐름의 산물이었다. 이날 한국 대표팀은 보여줬다. 일본이 앞서간다고 평가받던 유소년 축구에서도 준비된 조직력과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있다면 흐름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승리는 스코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순간이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충격은 그라운드 밖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본 축구가 가장 자신하던 연령대에서 그것도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받던 세대가 한국에게 3대0으로 무너진 것이다. 일본 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일본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경기 결과를 전하는데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매체는 제목에서조차 점수 언급을 피한 채 한국의 압도적인 경기 운영이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분석 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술 이전에 정신력에서 완패했다는 평가가 반복됐다. 이는 일본 언론 스스로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결론이었다. 가장 솔직한 반응은 SNS에서 터져나왔다. 일본 팬들은 실시간으로 당황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일본 축구 맞나? 4년을 준비했는데 한 경기에서 다 무너졌다. 한국 선수들의 압박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 와 같은 반응이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충격을 준 부분은 경기 흐름이었다. 단순히 실점한 것이 아니라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줬다는 점에서 일본 팬들의 불안은 더 커졌다. 일부 팬들은 월드컵 우승을 말하기 전에 한일전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보였다. 일본 축구 커뮤니티와 해설자들 역시 문제의 원인을 짚기 시작했다. 전술이나 개인 기량보다 더 많이 언급된 단어는 집중력과 투지였다. 압박 상황에서 쉽게 흔들렸고 실점 이후 빠르게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는 곧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연결됐다.
이날 패배는 일본 축구에 단순한 1패 이상의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성장 방향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정신적 준비는 충분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었다. 이번 한일전 승리가 특별한 이유는 스코어 때문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기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이 한국 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세대라는 점이다. 아직 10대에 불과한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 운영과 정신력은 단기적인 결과를 넘어 장기적인 희망을 말해주고 있다. 이날 한국 대표팀의 가장 큰 강점은 조직력이었다. 개인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다. 누군가 흔들리면 곧바로 커버가 들어왔고 공격과 수비의 간격은 끝까지 유지됐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완성도다. 체계적인 훈련, 명확한 역할 분담, 그리고 팀을 우선하는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었다. 특히 눈에 띈 부분은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이었다. 일본이 반격을 시도할 때마다 한국 선수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공을 빼앗긴 뒤 곧바로 재정비했고 실수 이후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는 경험이 부족한 연령대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준비, 그리고 선수들의 높은 이해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축구계 관계자들은 이번 경기를 두고 한국 유소년 시스템이 다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체력이나 투지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전술 이해도와 경기 읽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것이다.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던 시기, 한국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태도였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고 상대를 자극하지도 않았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차분하게 인사하며 다음을 바라보는 모습은 이들이 단지 이긴 팀이 아니라 성장 중인 팀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번 한일전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에 가깝다. 이 세대가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성장한다면 한국 축구는 다시 한번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번 승리는 단순히 한 경기의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 일본을 상대로 거둔 3대0 완승은 한국 축구가 다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이정표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평가받던 일본을 상대로 한국은 조직력과 집중력, 그리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멘탈로 답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대목은 이 승리가 우연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라는 점이다. 경기 내내 드러난 압박 타이밍, 수비 전환 속도, 공격 시의 과감한 선택은 모두 훈련장에서 반복된 약속의 흔적이었다. 이는 한 세대의 재능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한일전은 늘 자존심의 무대였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말이 아니라 경기력으로 증명될 때 가장 강력해진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의 어린 선수들은 흥분하지 않았고 도발에 흔들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침착함으로 상대를 압박했고 집중력으로 흐름을 지배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축구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일본이 월드컵 우승을 이야기하던 시점에서 한국은 조용히 자신들의 미래를 증명했다. 화려한 선언 대신 한 경기의 완성도로 답한 것이다. 이 승리는 일본을 이겼다는 사실보다 한국 축구가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제 질문은 결과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이 세대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느냐에 따라 한국 축구의 다음 10년이 결정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날 장저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한국 축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였다.